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잠깐 이 종목을 좀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시간 좀 여유가 되면 저 기법, 저 접근 방법, 뭐 분봉이든지 일봉이든지 이런 걸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각 종목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봐야 되는지, 실제로 내가 들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그거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을 만한 주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얼마 전에 그 동전주들이 엄청나게 튀어오른 시점이 있었죠. EID 그리고 뭐 이트론, 어, 이화전기, 이런 종목들이 동전주의 어떤 반란과 같이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단은 무조건 세력이죠. 이거는 악질적인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보시면 이게 공통점이 좀 잡기가 어려운 굉장히 낮은 가격에 100원대, 200원대 이런 주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강하게 받으면서 상승시켰다라는 것은 이건 의도성이 좀 다분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특별히 올랐을 때의 거래 대금 같은 경우도 뭐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들 못지않게 올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고 금액 자체가 적은 금액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큰 금액들로 이러한 형태들을, 이러한 상승들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세력들의 의도적인 전략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이거 물려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일단 그래도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동전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이제 기준에서 저의 매매 기준에서 모든 동전주가 다 100%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800원 이하의 800원 이하,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잠깐 급락해서 이 800원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거 찍고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약간 동전주지만 회사 경영이 그나마 현상 유지나 이런 것들이 되는 회사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밑에 가격이 노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많은 경우에 좀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시장에서 좀 그 안 좋은 스캔들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특이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동전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전주를 건드리는 그런 습관을 갖다 보면 몇 번은 잘 될 수 있겠죠. 물론 몇 번은 잘 될 수 있겠지만, 또 뭐 10종목 중에 뭐 7종목이 성공할 수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매매의 바람직한 원리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가 돼 있는 가격이거든요. 이런 가격은 웬만하면 사람들이 사지 않아요. 무섭거든요. 위험하다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이거 1000원 넘고 2000원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점과 그런 투자 의견을 가지고 아마 매수를 했을 겁니다. 이 동전주들을. 그러나 기본 동전주의 베이스를 보자고 한다면, 시장은 냉정하거든요. 시장에서 이 회사를 가격을 계속 떨궈도 계속 내려간다라는 것은 이 회사의 가치가 300원짜리라는 거예요. 이 회사의 가치가 100원짜리다라는 거죠. 즉 시장에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평가가 돼서 그 시장에 상장은 돼 있고 이제 운영은 되지만 이 위험한 그 요소들을 계속 잠재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동전주가 만약에 여기서 물량을 다 정리하기 위한 상승이었다라고 한다면 참 곤란하겠죠. 그럼 곤란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무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돼요. 어쨌든 뭐 동전이고 뭐고 이 회사가 매출을 제대로 내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것은 먼저 이 아이디의
재무 차트를 가져왔는데 이전부터 이게 다 말해주거든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 현금 유보율이 깎이면서 프로테이지는 점점 깎이고 있네요. 20%였다가 18%였다. 아마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거예요. 이제. 네, 부채는 뭐 그렇다고 뭐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어쨌든 매출은 발생하기 있긴 있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소 희망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기 순이익은 왜 이렇게 적자죠? 이거는 순이익이 적자다라고 한다는 건 이제 벌어놓은 돈이 있죠. 벌어놓은 돈을 모두 사용하고도 부족해서 뭔가 지출이 늘어났다라는 건데 요건 한번 이제 회사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트론입니다. 이트론. 일단 단기 순이익으로 실제로 가져가는 돈은 없고 부채가 얼마 전에 늘어났다가 좀 줄어들었고 유보율은 없는 상태고 영업이익은 이게 이 가격이 이제 이 동전주의 이유를 아시겠죠? 영업이익이 보시면 분기입니다. 이거 분기마다 1억, 2억, 1억, 2억 이렇게밖에 벌지를 못하네요. 작년에는 2019년도에는 손실이었네요. 연간으로 볼까요? 예, 연간 손실이었고 이제 수익이 났을 때는 간신히 이제 회사만 유지하는 정도. 그래서 동전주가 대부분 이래요.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뭐 그렇다고 해서 동전주가 뭐 다 나쁘고 그건 아니에요. 제가 동전주인데 이제 회사 상황이 좋아져서 시장에서 좋게 평가가 돼서 올라간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동전주만큼은 이제 다른 테마주는 어차피 재료나 이슈로 가는 거기도 하지만 동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흑자 전환이나 매출 전환이 되면서 상승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보면 그래요.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장에서 이 회사 자체가 매출이 나오지 않고 이 투자자들이 투자할 만한 퍼포먼스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러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 정확한 거겠죠. 자, 다음은 이화전기입니다. 역시나 유보율이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회사의 현금 흐름 자체가 그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200억 가까이 찍었네요.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네, 이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영업이익 좋지 않았어요. 작년에 2020년도에 분기로 좀 봐볼까요? 분기로 봤을 때는 이제 최근이란다. 조금 전에 봤던 이트론이나 이 아이디보다도 조금 상황이 안 좋은 건 맞네요.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비슷비슷한 상태고 좀 안 좋은 것도 맞고. 이렇게 보자고 하면 사실 내가 이걸 들고 있다라고 하면 이 심적으로 부담이 사실 많이 돼요. 그러겠죠. 아마 들고 있는 분들 다 불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동전주의이기 때문에 회사가 적자를 좀 보고 있거나 매출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가 있다가 뭐 시장에서 완전 소외되는 거 아닌가, 무슨 일이 터지는 거 아닌가, 경영이 악화돼서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러한 불안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전주를 웬만하면 안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안 하는 편이. 정신적으로 너무 소모가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차트만을 놓고 그럼 얘기를 해볼게요. 차트만. 자, 차트만을 놓고 이야기하면 이제 동전주의 관점으로 보면 또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냐면 동전주라서 바닥에서 개미들한테, 개인 투자자들한테 넘기고 끝내려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상승시킨 다음에 물량 다 넘기고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차트만 놓고 보면은. 왜냐하면 자, 보세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여기 1040원까지 갔다가 계속적으로 해서 지금 100원대까지 내려갔죠. 그죠? 최근 들어서 계속 하락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회사를 장투로 끌고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장투로 끌고 가서 이제 회사의 미래를 본다고 하면 안 팔죠. 장기 투자인데 안 팔죠. 안 파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겠죠. 개인이 안 파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안 판다는 거예요. 이 가격을 지켜주겠죠. 그러면 최소한 못해도. 근데 계속적으로 밀리고 또 밀리고, 이거는 이 바닥을 지금 알 수가 없는 차트입니다. 바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1년 정도는 가격이 유지가 돼줘야 돼요.
바닥을 찍고 나서 1년 정도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이제 세력들이, 장기 투자 자금들이 묵직하게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할 수가 있는 거,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바닥을 찍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급조돼서 상승을 한 거죠. 그러면 아직 하락 추세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회사가 매출이 발생을 한다라는 전제, 그리고 재료가 있고 계속적으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이 바닥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이 종목을 들고 있다고 하면 이화전기라는 회사가 어떤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는지를 체크해서 봐야겠죠. 그래서 이 회사의 미래가 다음 실적이나 매출이나 영업이익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봐야 돼요. 만약에 이 상승분이 그런 쪽이 아니라 오로지 그냥 뭐 재료, 분위기, 테마나 재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80-90% 이상은 매출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기대치로 상승하는 거예요. 예, 그게 실제 반영하지 않아요. 반영하는 경우는 10%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반영하지 않아요. 만약 그런 걸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고 하면 지금의 자리와 지금의 가격을 신뢰하기가 어렵겠죠. 특별히 우하향이라서 더 그래요. 만약에 우상향하다가 조정받으면 지지 라인이나 이 뭐 묵직한 돈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찍고 올라간다라는 걸 전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약은 이러한 동전주들은 앞으로 회사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상승할 때 크게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도박성이 있죠. 다만 동전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경영에 개선이 안 보인다고 한다면 투자자들은 가차없이 이 주식을 던지게 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우리 단순히 생각해봐도 자, 이화전기를 들고 갈 거냐, 손오공을 들고 갈 거냐 라고 묻는다고 하면 손오공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 매출이. 손오공을 들고 가죠. 얘는 바닥이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얘도 계속 하락했었어요. 그러다가 바닥이 지금 1년 정도를 가까이, 1년 넘었네요. 2년 정도를 가까이 이 바닥을 찍으면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얘가 여기를 떨구면서 강한 롱바디 음봉으로 떨어지면은 좀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여긴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진 거였고 이 가격이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가격을 지켜주는 범위 안에서 이 주식을 투자할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손오공 같은 경우는. 근데 동전주는 그게 아니다. 지금 동전주 얘기를 너무 많이 하네요, 제가. 그래서 이거 많이 물렸을 거예요. 이제 거래 대금이나 금액들을 보면 많이 물렸습니다. 만약에 이게 동전주가 아니라는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자, 이게 동전주가 아니에요. 이게 만약 2,000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또 달라져요. 투자 관점이. 이게 2,000원이면 얘는 앞으로 한 번 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만약 2,000원짜리고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그런 전제로 보면 얘는 추가로 또 가요. 이 정고점을.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시간의 문제. 네, 왜냐하면 바닥을 확인하고 수급을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때는 바닥이 확인되고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차트의 유형은. 그러나 그런 개선의 여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섣불리 뭐 이거를 뭐 무조건 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리스크가 있죠. 저는 동전주에 대해서 웬만하면 여러분께 이제 투자를 권해드리진 않죠. 자,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 한번 볼까요?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이 종목이 좀 그 히트를 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가총액도 꽤 괜찮고 움직임도 나쁘지 않고 지금 뭐 최근에 신규 상장주가 많이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자고 하면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상한가였나요? 이날이 상장하고 나서 상을 한번 찍었네요. 상 찍고 다음 날부터 쭉 밀렸다가 그 다음에 강한 거래량을 만들면서 이 그림을 만들었어요. 신규 상장 첫날에 물린 사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한번 이제 먹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힘없게 죽나 싶었는데 지금 거래를 또 한번 터뜨리면서 상승하면서 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앞으로 상승의 여지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가능성으로 봤을 때, 흐름이나 전개를 봤을 때 의도적인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의도적입니다. 애초에 보낼 거면 여기서 보내버렸죠. 근데 왜 여기서 안 보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왜 박살을 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미가 많이 붙으니까. 신규주들이 유행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고 많이 붙을수록 세력들을 한번 떨궈낼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떨궈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차트가 정말 절망적이죠. 절망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가격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가격 관리를.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약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꼬리가 좀 길어요. 꼬리가 길고 이날도 꼬리가 길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꼬리가 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마우스를 찍고 이렇게 되면 당일날 마이너스 10%까지 쭉쭉 뺀다는 거예요. 다음날도 마이너스 20%까지 빼버립니다. 그죠? 마이너스 10에서 15. 이날은 마이너스 12, 15까지 뺐다가 12 마감. 이런 변동성을 좀 감수해야 돼요. 이 종목을 공략하려면. 꼬리가 잘 달리고 올라갈 것 같이 하다가도 밀리는 특성을 보자고 한다면 홀딩하기가 좀 쉽지 않은 종목이긴 하죠. 막 장 초반에 봤는데 플러스 20%였는데 장 후반 되니까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가 긴 종목들은 좀 단단하게 홀딩을 좀 강하게 할 생각이 아니면 매도하고 다시 사고 매도하고 다시 사고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것이 어쩌면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꼬리가 긴 종목들은 주식을 자주 보면 굉장히 이제 혼선을 줍니다. 이걸 팔아야 될지 들고 가야 될지 이런 혼선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특징을 먼저 분석하고 접근하면 이미 특징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슈팅을 주고 올라갈 때 팔고 저렇게 꼬리가 길게 달릴 때 내가 다시 사고 어차피 추세 자체를 상승으로 봤다고 한다면 그런 매매 전략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좀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수익 줄 때 절반 매도 그리고 다시 떨어질 때 절반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아마 많이 샀을 거예요, 개인들이. 그래서 세력들이 좀 강하게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겁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좀 본의 아니게 동전주에 대해서 좀 말씀 많이 드렸네요. 동전주 들고 있는 분들은 좀 약간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근데 이 제 채널 성격 자체가 그냥 이제 공부 차원으로 제 투자 관점을 좀 솔직하게 많이 말씀드리는 채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동의를 하셔도 좋고 아니다 싶으면 본인의 소신껏 투자를 하면 됩니다. 어차피 이 채널을 통해서 지금 와주스케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참고할 만한 것들을 배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점도 있구나 저런 관점도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부분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다 보니까 거래 정지라든지 또는 이제 상장 폐지라든지 이런 걸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어요. 투자를 하면서도. 상장 폐지 당하는 것도 쉽진 않은데 상장 폐지를 매매를 하다 보면 당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세력들이 일부러 들어오게끔 만들어요. 상패 전에. 투자를 하게끔 만들어요. 사람들한테. 빨리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개인들이 들어오게끔 많은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트 유형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보수적으로 약간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아마 좀 이 롱런 하는 데 있어서 이 시장을 좀 멀리 진행하고 좀 무리하지 않게 매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더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